현관문 너머로 들려오는 도어락의 기계적인 마찰음은 지훈에게 사형 선고의 전주곡과 같았다. 산후조리원의 인공적인 평온함을 뒤로하고 돌아온 집은 더 이상 지훈의 안식처가 아니었다. 갓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핏덩이 아기를 가슴에 품고 거실로 들어섰을 때 지훈을 맞이한 것은 정갈한 축하가 아니라 코끝을 찌르는 시큼한 술 냄새와 매캐한 사람의 열기였다. 시아버님과 아주버님 그리고 남편. 이 세 남자가 모이는 곳에는 늘 제단 위에 받쳐지는 제물처럼 술병들이 즐비했다. 시댁의 분위기는 지운이 나고 자란 친정과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적막할 정도로 조용하고 각자의 시간을 존중하던 친정의 공기와 달리 시댁은 늘 과잉된 감정과 소음으로 가득 찼다. 그 중심에는 술이 있었다. 해가 중천에 떠있는 정오부터 시작된 술판은 해가 지고 달이 차오를 때까지 멈출 줄을 몰랐다. 알코올 기운이 올라온 시아버님의 목소리는 천장을 때리고 내려와 지훈의 신경을 긁어댔다. 시댁과 지훈의 집은 차로 불과 1시간 거리였지만 그들에게 그 거리는 자고 가는 것을 당연하게 만드는 명분일 뿐이었다. 첫 손주인데 애비가 술 한잔 안 할 수가 있느냐. 시아버님의 그 한마디는 지훈이 쌓아 올린 모든 방어 기제를 무력화시켰다. 아주버님 부부까지 합세한 거실은 이제 갓 세상에 나온 아기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환경이었다. 밤 10시를 넘기고 11시를 향해 가는 시각에도 그들은 일어날 기색이 없었다. 술을 전혀 못하는 지훈에게 그 광경은 마치 다른 행성의 기괴한 의식을 지켜보는 것과 같은 고통이었다. 남편은 지훈의 하얗게 질린 얼굴을 외면한 채 시아버님의 잔을 채우기에 급급했다. 그 순간 지훈은 깨달았다. 이 남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내의 산후 회복이나 아기의 숙면이 아니라 아버지를 만족시키는 효자라는 타이틀이라는 것을. 침실로 들어와 문을 잠그고 아기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지만 거실에서 들려오는 저급한 웃음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는 벽을 타고 넘어와 지훈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남편은 지훈에게 서운하다고 했다. 부모님께 자고 가라는 말을 먼저 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결혼 전에는 미처 몰랐던 효도라는 이름의 폭력이 시작되고 있었다. 아기의 볼이 발갛게 익어 올라왔다. 60일 된 아기의 투명한 피부 위로 돋아난 붉은 꽃, 태열이었다. 소아과에서는 서늘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신신당부했지만 시어머니가 이 집에 발을 들이는 순간 의사의 권고는 종교적인 맹신 앞에 무릎을 꿇었다. 시어머니는 아기가 조금만 딸꾹질을 해도 분유를 조금만 개워내도 그것이 모두 추워서 일어나는 일이라며 아기를 겹겹이 싸매기 시작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애를 너무 춥게 키워. 나 때는 이럴 때 펄펄 끓는 아랫목에 눕혔어. 지훈의 거부권은 존재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아기의 수면 패턴을 조절하려는 지훈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졸려하는 아기를 억지로 품에 안고 놓아주지 않았다. 아기는 졸리면 알아서 잔다는 무책임한 말 뒤에 숨어 시어머니는 아기를 자신의 장난감처럼 취급했다. 지훈이 정성껏 만들어 놓은 낮잠과 밤잠의 경계는 시어머니의 거친 손길 아래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 더욱 견디기 힘든 것은 시어머니의 은밀한 언어 폭력이었다. 아기가 조금이라도 울음을 터뜨리면 시어머니는 아기의 귓가에 대고 지훈이 들으라는 듯 속삭였다. 우리 아기 누가 그랬어? 엄마 때문에 고생이 많네. 엄마가 우리 아기 마음을 몰라줘서 어떡하니. 그 말은 독화살이 되어 지훈의 가슴에 박혔다. 산후의 호르몬 변화로 취약해진 지훈의 자존감은 그 한마디 한마디에 짓물러 터졌다. 지훈은 거실 에어컨 온도를 22도로 맞추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몰래 온도를 26도로 올렸다. 집안의 주도권은 이미 지훈의 손을 떠나 있었다. 남편은 그저 어머니가 애를 생각해서 그러시는 건데 좀 참아라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지훈은 뜨거운 방 안에서 홀로 차가운 분노를 사겨야 했다. 아기의 얼굴에 돋아난 태열은 마치 지훈의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화병이 밖으로 터져 나온 형상 같았다. 시간은 작년 추석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배가 남산만하게 불러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웠던 지훈에게 시댁은 거대한 감옥이었다. 시아버님은 만삭인 며느리를 앉혀두고 평소와 다름없이 술상을 차리라 명했다. 기름 냄새와 술 냄새가 섞인 공기 속에서 지훈은 입덕 같은 울렁거림을 참아내며 자리를 지켰다. 밤이 깊어지자 지훈은 조심스럽게 귀가를 제안했다. 몸이 너무 무거워 집에서 쉬고 싶다는 간절한 호소였다. 그러나 시아버님의 반응은 냉담했다. 요즘 애들은 참 유난이야. 우리 때는 밥 갈다가도 애 낳았어. 자고 가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사람 무한하게 시리. 지훈아, 너 참 예민하구나. 그 예민하다는 프레임은 그날 이후 지훈을 구속하는 낙인이 되었다. 지훈이 합리적인 주장을 할 때마다 시댁 식구들은 그것을 임산부 혹은 산모의 히스테리로 치부하며 본질을 흐렸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아버지를 말리는 대신 고개를 숙였다. 지훈이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서러움을 터뜨렸을 때 남편이 내뱉은 말은 더욱 가관이었다. 아버지가 좀 취하셔서 그런 건데 그걸 일일이 대꾸하냐? 너만 참으면 우리 집 조용해. 지훈은 그때 깨달았다. 이 가족 안에서 자신은 인간이 아니라 그들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부품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주 만나고 싶어 하고 늘 보고 싶어 한다는 시부모님의 그 사랑이라는 단어는 지훈에게는 서서히 목을 죄어오는 밧줄과 같았다. 한 달에 한두 번은 무조건 있어야 하는 가족 모임은 지훈에게는 매달 치러야 하는 고문과 같았다. 지훈은 남편의 정체를 뒤늦게 파악했다. 그는 효자가 아니었다. 그저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정신적 성장이 멈춘 아이였다. 지훈이 참다 못해 짐을 싸 친정으로 가겠다고 선언했을 때 남편은 아내를 붙잡는 대신 전화를 들어 시어머니에게 울먹이며 상황을 알렸다. 고자질이었다. 30 중반의 남자가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은 부모 뒤에 숨어 상대방을 악역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시댁 식구들이 달려왔고 지훈은 순식간에 시부모 공경할 줄 모르는 아나무인 며느리가 되었다. 갈등의 원인이었던 술판과 간섭은 사라지고 오직 지훈의 태도만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지훈은 남편이 왜 그토록 시댁에 쩔쩔매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포착했다. 시아버님이 소유한 개발 예정, 지구의 토지 증여 문제가 얽혀 있었던 것이다. 남편에게 아내의 인권은 미래의 자산보다 가벼웠다. 남편의 효심은 순수한 애정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복종이었다. 그는 부모의 돈 앞에 굴복했고 그 대가로 아내의 삶을 제물로 바쳤다. 지훈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결심했다. 이 연극을 끝내야만 했다. 아기에게 이런 비겁한 아버지를 보고 자라게 할 수는 없었다. 지훈은 남편의 휴대폰 속에서 오가는 메시지들을 확인하며 시댁이라는 견고한 성에 균열을 낼 틈을 찾기 시작했다. 기회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다. 여느 주말처럼 시댁 식구들이 들이닥쳐 술판을 벌인 날이었다. 시아버님은 평소보다 과하게 술을 들이켰고 결국 거실 소파에서 코를 골며 골아떨어졌다. 남편과 아주버님 역시 취기에 절어 제 몸을 가누지 못했다. 그때 시아버님의 휴대폰 진동이 정적을 깼다.
옥분이라는 촌스러운 이름으로 저장된 발신자로부터 온 메시지였다. 오늘 입금 안 됐네? 저번처럼 늦어지면 집으로 찾아갈 줄 알아. 지훈의 손이 떨렸다. 호기심과 공포가 뒤섞인 채 메시지함을 열어본 지훈은 경악했다. 지난 4년간 시아버님은 정기적으로 거액의 돈을 송금해왔고 그 상대는 시어머니가 아닌 낯선 여자였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남편의 반응이었다. 남편의 보낸 편지함에는 시아버님의 지출을 메우기 위해 자신의 비상금을 털어보낸 기록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남편은 아버지의 불륜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으로 가담하고 있었던 것이다. 시아버님이 지훈에게 그토록 엄격한 가부장적 권위를 내세웠던 것은 자신의 추악한 비밀을 감추기 위한 방어기제였음이 명백해졌다. 숭고한 가장의 탈 뒤에 숨겨진 추잡한 이중생활. 그리고 아버지를 지킨다는 명분 아래 아내를 희생시킨 남편의 비겁함. 지훈은 차분하게 모든 증거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옮겼다. 이제 전세는 역전되었다. 지훈은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다음 날 아침 여전히 술 냄새를 풍기며 거실에 앉아 아기에게 엄마 때문에 고생이 많다는 가스라이팅을 시작하려는 시어머니 앞에 지훈이 섰다. 지훈은 말없이 녹음기를 켰다. 어제까지 녹음된 시어머니의 독설과 애기 낳은 건 너지만 키우는 건 내 방식대로 하겠다는 오만한 목소리들이 거실에 울려 퍼졌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지훈은 곧바로 시댁 가족 모두가 포함된 단체 채팅방에 어제 수집한 시아버님의 불륜 증거와 남편의 조력 기록을 올렸다. 비명이 터져나오고 시아버님은 사색이 되어 지훈의 휴대폰을 뺏으려 달려들었다. 그러나 지훈은 물러서지 않았다. 어머님, 아기가 엄마 때문에 고생이 많은 게 아니라 이 집안의 거짓말 때문에 고생이 많은 거였네요. 아버님은 권위를 술병 속에 담아버리셨고 남편은 그 쓰레기를 치우느라 저와 아기를 버렸어요. 지훈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평생을 참아온 며느리의 반란에 거실은 삽시간에 얼어붙었다. 시어머니는 분노의 화살을 지훈에게 돌리려 했지만 지훈은 이미 이혼 전문 변호사를 통해 작성된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시댁이라는 성벽은 너무나도 쉽게 허물어졌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배신에 오열하며 집안의 모든 기물을 부수기 시작했고 남편은 무릎을 꿇고 지훈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다. 증여 예정지는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지훈은 그 난장판 속에서 아기를 품에 안고 짐 가방을 들었다. 예민하다고요? 네, 맞아요. 저는 제 아이를 이 썩은 공기 속에서 키우지 않을 만큼 예민합니다. 지훈은 시댁 식구들이 서로를 탓하며 헐뜯는 광경을 뒤로하고 현관문을 나섰다. 4년 전 이 집에 들어올 때 느꼈던 설렘은 없었다. 대신 가슴속을 꽉 채우고 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내려가는 홀가분함만이 남았다. 파국은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훈의 삶에서 오물을 걷어내는 장엄한 청소였다. 지훈은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안하다는 말 대신 이제 집에 간다는 짧은 한마디를 남겼다. 남편은 뒤늦게 전화를 걸어 부모님과 연을 끊겠다며 애원했지만 지훈은 알고 있었다. 그의 사과는 진심이 아니라 안락한 생활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공포일 뿐이라는 것을. 지훈은 단호하게 번호를 차단했다. 이제 지훈의 우주에는 아기와 자기 자신, 단 둘만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다. 아기가 태어난 지 정확히 60일째 되는 날이었다. 지훈은 작은 원룸으로 거처를 옮겼다. 비록 넓은 집은 아니었지만 그곳에는 술, 냄새도 누군가를 가르치려는 오만한 목소리도
발갛게 달아오른 태열도 없었다. 실내 온도는 정확히 22도. 아기는 지훈이 잡아준 패턴대로 평온하게 잠이 들었다. 지훈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효도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을 묵인했던 자신에 대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참아야 한다는 미덕이 얼마나 독한 독이었는지를, 나를 지키는 것은 타인의 이해나 배려가 아니라 내가 그어놓은 단호한 경계선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데 60일이 걸렸다. 남편은 변호사를 통해 연락해왔다. 지우는 그에게 한 장의 계약서를 내밀었다. 시댁과의 완전한 절연, 그리고 아이의 육아에 대한 전적인 권한 포기. 그것이 그가 아빠라는 이름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었다. 지우는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았다. 아기의 베넷저고리를 정리하며 지우는 비로소 진정한 엄마가 되었음을 느꼈다. 붉은 술잔이 깨진 자리에는 이제 푸른 생명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지훈의 인생 이막은 비로소 고요한 평화 속에서 시작되고 있었다.